80년 전에 건설된 웅장한 후버댐은 여전히 견고하며 관계, 홍수 통제, 전력 생산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이렇게 후버댐이 범람하여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후버댐의 엔지니어링 기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설계 엔지니어 존 세비지 씨의 역할을 맡아 애리조나주의 콜로라도 강에 거대한 댐을 설계하고 건설합니다. 존 세비지 씨의 조사팀은 콜로라도 강 옆의 검은 협곡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유는요? 산은 높이가 적당하고 간격이 좁아서 건축 자재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설계 과제가 여전히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 앞에 있었습니다. 균일한 폭의 직선 콘크리트 벽의 설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한 수압으로 인해 벽이 변형되고 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굽힘으로 인해 외부 섬유가 길어지고 내부 섬유가 압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벽의 하류 쪽에 장력이 발생하고 벽의 상류 쪽에 압축이 발생합니다.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가해지면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식 건물에서는 강철 막대가 큰 인장 하중을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철 막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존 세비지 씨는 강철 막대가 필요 없는 훨씬 단순한 해결책인 아치댐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댐에 공유를 주면 그것은 아치댐이 됩니다. 표시된 것처럼 이 아치댐은 물 부하 하에서 변형됩니다. 이제 이 댐의 변형된 모양과 원래의 모양을 비교해보면 상류와 하류 섬유 둘 다 길이 감소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댐 몸체 전체가 압축 하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콘크리트는 강한 압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치댐 기술의 심플한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댐을 가동시키면 수압으로 인해 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댐의 폭을 바닥 쪽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댐 본체의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물체의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우리가 방금 해낸 설계는 중력 아치댐이라고 불리며 이 설계는 인장 응력과 안정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 증가 설계는 전단력에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댐 본체의 수압도는 균일하지 않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 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나 댐의 면적이 바닥 쪽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단면의 전단 능력 값은 거의 동일합니다. 세비지가 직면한 다음 큰 도전은 댐의 높이였습니다. 댐이 높을수록 저수 용량이 커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발전 및 홍수 조절을 위한 이점입니다. 하지만 산단과 같은 높이의 댐을 건설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먼저 지역 강우량 자료와 저수량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댐 수명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홍수 방류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댐을 건설한 후 심지어 급류가 흐르는 동안에도 댐이 최대 용량까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잉 설계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높은 댐을 건설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자재를 필요로 하고 건설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세비지 씨는 비용 효율이 좋고 인근 도시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며 홍수 조절도 하는 높이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높이는 726피트였습니다. 이 댐의 주요 설계 부분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 구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치형 중력댐이기 때문에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산벽이 필요합니다. 산들의 횡단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표면의 바위가 풍화되어 있고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버의 건설 중 첫 번째 임무는 원래 암석만 남아있을 때까지 풍화함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암석에 도달하기 위해 일꾼들은 휴대용 차감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었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여 그것을 폭파시켰습니다. 폭파 후 고개공들이 끈으로 벽에서 느슨한 암석을 제거하고 발굴한 재료를 트럭으로 운반합니다. 이 댐은 측벽과 강한 접합부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이용하여 다시 아치 모양의 산벽을 발굴했습니다. 댐의 본체는 깊은 구멍에서 형성되어 산의 벽과 댐의 연결부를 매우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큰 문제는 땅이 어떻게 그런 거대한 댐의 무게를 지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발굴할 때 단단한 지층이라고 불리는 강한 단층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단한 단층을 찾기 위해 일꾼들은 동력삽을 사용하고 135피트나 되는 엄청난 깊이까지 강바닥을 파냈습니다. 그들은 댐의 바닥 폭과 같은 폭의
강바닥을 발굴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세부사항은 그들이 이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임시 물막이와 우회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자, 이제 콘크리트를 바를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콘크리트를 위한 목재로 이루어진 거푸집 공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거푸집 공사나 틀이 완성되면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요 문제는 시멘트가 물과 반응할 때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모든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붓는 것은 엄청난 열 저장고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팽창과 열 균열을 초래하여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 혁신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댐 전체 지역을 각각 대략 50 곱하기 50피트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교묘하게 나누고 각 블록 틀 작업에 하나씩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이 소량의 콘크리트는 식히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렸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 블록들에 2인치 지름의 강철 파이프를 심었습니다. 그 파이프들은 콘크리트 안의 온도를 조절하고 빠르고 쉽게 설정해주는 시원한 물을 운반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작업자들은 그라우트 시멘트 슬러리로 이 강철 파이프들을 채웠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후버댐은 현재까지 어떠한 균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버댐의 가장 큰 응용 분야인 전기 생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댐의 수체 안에 있는 4개의 거대한 탑을 관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취수탑이에요. 이 탑들의 높이를 따라 여러 개의 문이 있어 물의 유량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 취수탑은 터빈으로 물을 운반하는 이 500피트 길이의 수압관과 연결됩니다. 세비지씨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댐 하류에 있는 U자형 발전소를 설계했습니다. 수압관의 물은 1년의 전기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17개의 프랜시스형 수직 터빈을 돌립니다. 각각의 발전기는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나중에 이 물은 관계 목적으로 하류의 배수구를 통해 방출됩니다. 후버댐은 100만 에이커 이상의 땅을 관계합니다. 흥미롭게도 그 댐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호수 중 하나인 미드 호수를 만듭니다. 이 거대한 저수시설은 지하수의 재충전을 돕고 따라서 근처의 우물들의 수위를 증가시킵니다. 후버댐의 다음 확실한 응용 분야는 홍수 조절입니다. 홍수나 폭우가 발생할 경우 댐은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여 하류 지역의 생명과 구조물을 위협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작은 디자인 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댐이 넘쳐 흐르면 어쩌죠? 하류에 건설된 구조물을 쉽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댐 상류 양쪽에 배수로라고 불리는 통로를 건설하여 물을 하류로 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배수로는 댐 꼭대기 27피트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물이 그 수위에 도달하면 그것은 배수로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후버댐의 본체 안에서 실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댐 본체 내부에 여러 개의 터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터널들을 건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간단한 현상 때문입니다. 바로 침투입니다. 압력이 가해진 액체는 항상 다공성 물질을 통해 새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물 분자는 침투 효과로 인해 댐 본체 아래의 흙을 통해 흐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댐 바닥부에 높은 상승 압력을 발생시켜 댐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비지 씨가 갤러리를 설계한 이유입니다. 즉, 댐의 본체와 바닥의 모든 침투를 모으는 터널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 압력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수집된 물은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갤러리는 또한 누출 또는 균열 검사를 위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후버댐이 여전히 건재하고 국가에 사용되는 이유는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세밀한 공사 계획 때문입니다. 이 엔지니어링 업적에 대한 모든 것을 재미있게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레식스는 이 거대한 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친 96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